어, 저희가 그 프로젝트 발표회 이전에 그 모듈이라고 하는 패키지와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파일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듈들을 임포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메인 파일이 있고, 그게 지금 저희 구조에서는 src 폴더 밑에 있는 app main.py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주된 파일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파일에서 작성되어져 있는 함수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파일들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파일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가져오는지.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임포트잖아요, 임포트. 임포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듈은 파이썬에서 작성되어 있는 파일이다. 확장자가 py라고 되어 있는 거를 모듈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그런 파일들이 모여서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일들 보관할 때 어디다 보관해요? 디렉토리, 폴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파일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별로 폴더를 만들 거잖아요. 뭐 여기는 문서, 여기는 이미지, 여기는 동영상, 뭐 이미지 폴더 안에도 뭐 날짜별로 또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제별로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구분을 하면서 파일들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도 마찬가지로 폴더를 만들고 폴더도 어떤 그 종류별로 폴더를 다양하게 그리고 뭐 하위 폴더도 다양하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파일들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모듈들의 꾸러미, 예, 그게 패키지인 거예요. 패키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딱 종합 선물 세트, 그게 패키지인 거잖아요. 아니면 패키지 여행? 패키지 여행이 뭐예요? 항공권, 숙박, 교통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패키지 여행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모듈들을 이렇게 모은 그게 패키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실제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시각화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될 것들이 그런 패키지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키지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코드를 보다 보면 어떤 거는 임포트라고만 돼 있고, 어떤 거는 import as라고 돼 있고, 어떤 거는 from import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 그게 어떤 경우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지, 서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import와 from import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설명드린 게 저희가 그 이전 수업까지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밑에 뭐 addition.py 이렇게 해서 물론 지금 여기는 함수 하나밖에 없죠. 함수 하나밖에 없고 뭐 나머지는 뭐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코드들인데 보통은 이렇게 모듈 안에 예, 관련되어져 있는 함수들을 여러 개를 같이 작성을 하겠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수업 시간에 모듈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파일 하나에다가 함수 하나씩만, 에디션에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그 다음에 서브트랙션 파일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하나씩만 만들어 봤지만, 실질적인 경우는 아마도 수학이라고 하는 모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산수, 뭐 이런 모듈을 만들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한 기능들이니까 하나의 모듈 안에 모아놓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들이 작성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만들어져 있는 모듈들을 import 혹은 from import라고 하는 구문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된다. 예, 이런 것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패키지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요, 오른쪽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했을 때, 경로라고 하는 게 있었고,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죠? src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는 경로, 디렉토리로 만들었어요. 디렉토리로 만들었고, 디렉토리로 만드니까 그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src 밑에서 myutil 1번이라고 만들 때는 패키지를 선택을 했었죠. 패키지로 만드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폴더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언더스코어 init 언더스코어 .py라고 하는 파일을 자동으로 같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음. 얘가 패키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겠죠. 예. 파이썬에서 패키지라고 부르는 녀석은요. 예, 폴더인데 이렇게 특별한 이름의 파일 한 개, 밑줄 init 밑줄 py 요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폴더를 패키지라고 불러요. 얘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안에 아무것도 작성을 하지 않았었죠. 여기에 실제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저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init.py를 잘 작성하면 어떤 것들이 편해지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오늘 수업은 거기까지 딱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에디션에서 어려운 내용 있었나요? 없었죠? 이거는 뭐 그렇게 서브트랙션에서도 어려운 내용 있었나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었죠. 예. 지금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코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문법적으로 패키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rc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할게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그리고 패키지 할게요. 패키지. 파이썬 패키지라고 있죠.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은 myutil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myutil 2번.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기존에 열려있던 파일 중에서 여기 앱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닫을게요. 그 앱이라고 하는 여기 탭 있죠. 파일 이름이 보이는 탭 있죠. 이 탭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요. 다른 탭 닫기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요. 다른 탭 닫기를 하시면 딱 이 파일만 남겨두고 다른 탭들 다 닫아줘요. 여러 개가 막 열려 있으면 여러분들 좀 음, 혼동하실 것 같아서. 자, 지금 myutil 2번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myutil 2번이 새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도 밑줄 init 밑줄이 있어요. 요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내용이 작성되어져 있지 않은 비어있는 파일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2번 패키지 밑에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파일은 이번에는 곱하기라고 할까요?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multiplication.py 확장되는 자동으로 붙여주죠. 여기서도 함수 하나만 정의를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multiply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함수 이름은 multiply 숫자 두 개를 전달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턴은 x 곱하기 y를 리턴하는 함수로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위한 코드입니다. 실제 모듈을 만드실 때는 이런 프린트문을 넣는 거는 절대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요거는 오로지 제가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까지만 넣는 건데, name이라고 하는 변수.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여기서 if는 name 변수의 값이
밑줄, 밑줄, 메인, 밑줄, 밑줄과 같을 때. 그때, 네. 힌트, 탭 하면 완성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탭. 네, 프린트문까지 그냥 자동으로 써주네요. 네, 그냥 요거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만 조금 바꿀까요? x를 3으로 바꿔볼까요? 3 곱하기 2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6. 6이라고 출력이 되면 되겠죠. 6이라고.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되신 분들은 현재 파일 실행, Shift F10 이렇게 하시면 네. 함수를 하나, 이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모듈에서는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모듈 하나만 함수 하나만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 이 모듈의 네임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출력을 해본 거고요. 당연히 지금 여기서 실행을 한 거죠. 그쵸? 네. 파이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간단하게 파이썬이 실행한 파일이 멀티플리케이션이고요. 그러니까 메인은 멀티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네임 속성에는 내가 메인이다. 이렇게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메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이 true가 될 수가 있었고요. if문이 true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만든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코드를 여기서 만든 겁니다. 테스트 코드. multiply 3, 2라고 하면 3 곱하기 2를 리턴해 준다. 그래서 프린트 되는 값은 6이다. 이렇게. 아, 제가 요거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 노트북에 그 파이썬 노트북이에요. 주피터 노트북. 노트북의 코드 셀과 이 파이썬 스크립트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프린트문을 없애요. 프린트문을 없애고 실행을 하시면은요. 리턴 값이 출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 코드 셀에서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 셀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만 코드 셀이 자동으로 출력해 준다 이렇게 했었죠. 그거는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이에요. 아셨죠? 음. 여기서 이거는 순수하게 파이썬 코드인 거고요. 이 순수한 파이썬 코드는 함수를 호출한다, 리턴 값이 여기에 왔다로 끝난 거예요. 그 리턴 값을 어떻게 해라. 변수에 저장해라 라거나 아니면 출력해라 라거나 그런 문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출력문이 없죠. 여기 네임을 출력하는 것만 출력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대한 출력문은 없어요. 음. 그래서 이 py 파일,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출력을 하고 싶으시면 항상 프린트 함수를 쓰셔야만 돼요. 그게 주피터 노트북과 IPYMB라고 하는 파일 형식과 그 다음에 PY라고 하는 파일 형식의 차이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출력하고 싶으시면 그 프린트 함수를 쓰셔야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출력문이 나오죠. 네,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하나를 만들었고요. 파일 하나 만들었고, 자, 같은 패키지 안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썬 파일. 이렇게 하고요. 이름은 이번에는 divisio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ivision, division. 나눗셈이란 뜻이죠. 나눗셈. 자, 여기서도 함수 하나만 만들게요. divide, 나누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리턴하는 거는 x 나누기 y를 리턴할 거예요. 할 거고요. 그러면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났고 여기서도 프린트분 하나 넣어 볼게요. 이 모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이에요. 모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네임 변수가 메인과 같으면, 네임 변수가 메인과 같으면, 자동 완성을 큰 따옴표로 해주는군요. 뭐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상관없죠. 파이썬에서 문자를 표현할 때 큰 따옴표를 쓰셔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쓰셔도 되니까. 여기서는 테스트 코드 나올 거예요. 프린트, 디바이드 1, 2, 1 나누기 2, 1 나누기 2. 작성되신 분들은 실행해 보십시오. 잘 되죠? 어. 파이썬이 실행시켜준 모듈은 디비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비전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는 네임 변수는 값이 메인이라고 할당이 되어져 있어요. 네임 변수의 값이 메인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문자열이 할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식은 참이고요. 이때에는 이 프린트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 나누기 2가 0.5다라고 하는 그 값을 출력까지 해준 거예요. 네. 자,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요 두 개를 만들었는데, 멀티플리케이션 안에는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함수 한 개, 그 다음에 디비전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는 디바이드라고 하는 함수 한 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 모듈들이에요. 자, init.py. 요거 위치 주의하세요. 이 패키지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의, 죄송합니다. 각각의 패키지들마다 init.py가 생기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init.py를 열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어디에 있는 걸 열었어요? myutil 2번 밑에 있는 init.py를 지금 화면에 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임포트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파이썬 파일이죠. 이것도 파이썬 파일이니까 그 일반적인 파이썬 파일을 작성하듯이 문법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from src 이번에는 자, 점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myutil 1번, myutil 2번 이렇게 추천해 주죠. 그죠? 네, myutil 2번. 점 하세요. 점. 자, 점을 하니까 그 패키지 밑에 있는 모듈 이름들을 보여주죠. 자, 처음에 만들었던 게 멀티플리케이션. 임포트 해주네요. 임포트,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함수 이름이 multiply.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함수가. 그래서 요거 임포트. 임포트, 마찬가지 방법으로 from src 점 myutil 2번. 예, 그리고 점, 그럼 또 디비전이라고 보이죠? 디비전, 임포트, 디바이드. 네. 이렇게 두 줄을 넣을게요. 그러니까 1번 유틸리티 1번 패키지하고 유틸리티 2번 패키지에서 다른 점은 제가 유틸리티 2번 패키지에서는 이 init.py라고 하는 모듈에서 임포트문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패키지 안에 있는 두 개의 모듈에서 함수 이름들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임포트문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듈이 어떤 어, 어, 자기 패키지가 어떤 파일들을 가지고 있고 그 파일 안에 어떤 함수 이름들이 있는지를 from import 구문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자, 얘가 작성이 되어져 있으면 앱 메인이 편해져요. 자, 이제 앱 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앱 메인으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저기 임펄트 구문 여기 위쪽 가능하시면 사실 이 파이썬 파일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첫 번째 라인부터 마지막 라인까지 순서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예,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요. 가능하면 임포트 문장들은 파일의 위쪽에다가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변수 선언이나 뭐 조건문, 반복문, 함수 호출 이런 것들은 임포트문들 밑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안 그래도 실행이 되긴 해요. 임포트 문이 뭐 중간에 들어가도 실행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임포트 문이 그 임포트가 된 라인에서부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임포트가 된 이전 라인에서는 그 임포트 안에 있는 모듈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장사항은 인풋문은 그 파이썬 파일에서 위쪽에다가 그리고 그 이외의 변수 선언이나 실제로 작성하는 코드들은 그 밑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고 지금 my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 myutil 2번이죠. myutil 2번 패키지를 임포트 할 거예요. 위쪽과는 다르죠. 위쪽은 이렇게 파일 한 개를 임포트를 하거나, 그죠? 파일 이름 자체를 임포트를 하거나, uti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었지만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 이름 자체를 임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그 파일 안에 있는 함수 이름을 임포트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패키지 이름 자체를, 그러니까 디렉토리 이름만 임포트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디렉토리 이름만. 자, 임포트 src myutil 2번.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별명 주겠습니다. 그냥 util이라고만 별명을 줄게요. 자, 이렇게 하셨죠? 자, 얘가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임포트 하셨죠? 임포트 하셨죠? 네. 자, 이제 메인 아래쪽으로 올게요. 메인 아래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어, 그러니까 이품은 안쪽으로 오셔서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아까 우리가 임포트한 이름, 마지막에 임포트한 이름이 있었죠. 마지막에 임포트한 이름이 util. 점 해보세요. 점. util 점. 자, util 점이라고 했을 때 division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과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 보이죠? 그죠? 보이세요? 점 했을 때. 이거는 당연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이름까지만 임포트를 한 거예요? 폴더 이름까지만 임포트를 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폴더 이름까지만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 이름 다음에 점이라고 하면, 이 이름 다음에 점을 쓰면, 우리는 그걸 별명을 줬죠. 유틸이라고. 점을 쓰면, 점은 뭐라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 어, myutil 2번이 가지고 있는 거는, myutil 2번이 가지고 있는 거는,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모듈과 division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얘네들이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것 말고도 보이는 게 더 있죠. 뭐가 있어요? multiply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죠. divide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죠. 그리고 파이참이 참 친절하게도 src myutil 2번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힌트. src myutil 2번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f니까 함수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3, 4.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3 곱하기 4니까 12라고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그 다음에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파일 밑에, 그 밑에
multiply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이렇게 써야 맞단 말이에요. 그죠? 음. 여기서 util은 별명, 무엇을 얘기하는 별명이냐면 src myutil 2번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쓰기 위한 별명인 거고, 그 패키지 밑에 들어가면, 그 패키지 밑에 들어가면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그 파일 안으로 들어가면 multiply라고 하는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임포트를 임포트를 이렇게만 했으면 원래는 이렇게 길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util이 어떤 파일인 것처럼, 그리고 그 파일 안에 multiply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것처럼 호출이 됐죠. 그죠? 일단 실행 먼저 해볼까요? 되는지? 음. 실행문에서 가장 마지막, 요거 프린트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가장 마지막 출력만 보면 되겠죠. 가장 마지막 출력 12 이렇게 나오죠. 결과는 제대로 나오죠. 그죠?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init.py의 역할이에요. 어. 이 my util2라고 하는 것만 여기까지만 이름을 임포트를 하면 multiply라고 하는 이름을 바로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ivide라고 하는 이름도 바로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패키지 밑에 있는 init.py라고 하는 파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를 조금 더 짧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주는 역할. 내 패키지 밑에는 이런 이름의 함수들이 있다. 이런 이름의 클래스들이 있다. 이거를 조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init.py예요. 아까는 multiply하고 divide가 다 같이 보였죠. 만약에 요거 주석해 볼게요. init.py에서 이 두 번째 from import division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했었던 거, 요거를 한번 빼볼게요. 요걸 빼보고 이따가 다시 복원할 거니까 주석으로만 남겨둘게요. 주석으로만 남겨두시고 다시 앱 메인으로 가보세요. 앱 메인으로 가셔가지고요. 가장 마지막 줄에다가 다시 한번 리절트 util 점 해보세요. util 점. 자, 아까랑 달라졌죠. 이제는 뭐밖에 안 보여요.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파일과 그리고 multiply라고 하는 함수. 요거밖에 안 보여주죠. 아까처럼 divide라고 하는 함수 이름 안 보여주죠. init 파일에 그 임포트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임포트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따로 임포트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쪽에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디바이드를 사용하려면 그 임포트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init으로 가서 여기를 다시 원래대로 주석 코드로 이렇게 딱 만들어 두면 디비전 모듈, 디바이드, 함수 이름 이렇게 딱 만들어 두면은요. 다시 원래 여기 이렇게 바꾸셨죠? 그리고 앱 메인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 이제는 어때요? 디비전, 멀티플리케이션, 멀티플라이, 디바이드 다 보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디바이드 한번 해볼게요. 뭐 4 나누기 3 이렇게 할게요. 할까요? 네. 소수점 나오겠죠? 네, 프린트 리절트. 1.333이라고 하는군요. 1.333. 그죠? 네. 이제 init.py가 무슨 역할인지 아시겠습니까? init.py가. 그러니까 임포트를 이렇게 간단히 임포트를 하더라도 이제 그 패키지 밑에 그 패키지가 보여주고자 하는 파일 이름들, 그 패키지가 보여주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들, 그 패키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함수 이름들을
정리를 해놓는 게 init py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포트 하려고 하는 파일에서는 이제 이 패키지 이름까지만 딱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그리고 그 패키지 이름에서 점을 하면 실제로는 그 src myutil 2번 그리고 더 들어가서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작성되어져 있는 함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게 init.py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만드는 그런 개발자들 혹은 패키지를 만드는 회사들, 개발사들은 이런 init.py 요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 init.py를 잘 만들어둬요. 그래서 우리가 import 뭐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import pandas 이렇게 닦고 판다스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딱 임포트를 하면은요.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클래스 이름, 함수 이름 뭐 이런 것들 다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그게 이 init.py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뭐 매티플러립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딱 그것만 딱 임포트를 하면 이제 그 안에 init 파일에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 환경을 설치를 했고 윈도우 환경 변수 세팅하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 개발 환경으로는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 파이썬 스크립트 확장자가 py인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다뤘어요. 다뤘고 이걸 하면서 모듈 패키지 이런 개념들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동안 뭐 인풋 랜덤 하면 랜덤 점 이렇게 해서 함수 이름 쓸 수 있었죠. 그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였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그런 기초적인 문법을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패키지를 만드는 입장이 아니면 굳이 이런 문법을 몰라도 되기는 해요. 근데 어, 저는 처음에 파이썬 공부할 때 참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냥 제가 헷갈렸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누구는 임포트라고 하고, 누구는 from 임포트라고 하고, 근데 이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있었던 거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짧게 임포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함수 이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들이 init.py가 작성되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음.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잘 이용만 하시면 돼요. 어, 앞으로 수업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import as, 또 어떤 경우에는 from import, 어,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쓸 거예요. 그게 그냥 모듈에서 가져오는 거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서 코드를 쓰시면 되겠다. 네, 그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오늘까지 한 부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일반 파일을 만들었을 때, 네, 저희가 그 유닛 파일, 파이썬 파일에 넣어놓으면 똑같이 있을 수 있나요? 맞아요. 만약에 여기 src 폴더 있잖아요. src 폴더에다가 여기서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하고서 이름을 언더 밑줄 두 개, init도 소문자로만 쓰셔야 돼요. init 밑줄 두 개.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얘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 아이콘 어떻게 바뀌었어요? 패키지 모양으로 바뀌었죠. src가. 그리고 그 init을 지워버리면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삭제. 파일을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해서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게 사라지면 그냥 일반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init.py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그냥 디렉토리와 패키지 그냥 부르는 것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좀 용어를 좀 막 이렇게 섞어서 쓰죠. 예. 라이브러리, 패키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저는 좀 혼동해서 써요. 예.
뭐 예를 들어 판다스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판다스 패키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은 판다스라고 하는 그 안에 또 패키지가 또 여러 개가 또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는 그냥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냥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월요일에는 저희가 이 파이참을 계속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DB 썼었잖아요. 오라클. 그죠? 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을 셀렉트하고 뭐 인설트나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파이썬에서 할 수가 있어요. SQL 디벨로퍼 없이. 우리가 SQL 디벨로퍼에서는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열고 SQL 작성하고 뭐 컨트롤 엔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렇지 않고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월요일에 다뤄보고요. 예. 그리고 월요일에 하루에 만약에 끝난다면 화요일부터는 데이터 분석할 때 필요한 패키지들, 라이브러리들을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한 13분 정도 남았네요. 13분. 예, 오늘 하신 것들 이렇게 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음. 혹시 이 파일을 그냥 저장하면은